참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의 흐름은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굉장히 덥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공기가 선선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계절도 이렇게 변하는데 취업 준비하는 방법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확한 변화를 짚어주는 시간 취업엔 2부에 준비가 돼 있죠. 네, 콕 찔러주는 취업의 기술, 취업엔 2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신현정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포인트를 저희들이 그냥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페어링 HR 신현정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주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네. 보시죠. 지원 기업을 가리는 기업 분석법 이런 네. 거 나왔는데요. 자, 지원 기업을 가리는 지원 분석법 이 주제에서부터요. 아, 9월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팍팍 그래요. 느껴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뭐 제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이제 취업 시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많이 올려서 취업 시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제 이 취업 준비생들이 올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좀 서두르기 때문에 취업 시즌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년보다 올해 지금 채용 공고가 좀 다소 늦은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화그룹이 8월 29일부터 채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8월 벌써 말이 다가오는데 아직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이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공고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소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고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다소 관망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또 이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분들은 7월에 비해서 채용 공고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공고가 늦어도 결국은 9월은 오거든요. 또 이제 그렇죠. 채용 시즌이 시작되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취업 시즌을 좀 맞이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기업 분석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왜 이렇게 좀 가려서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 가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예. 뭐 공채 정보가 막 뜬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지원하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기업들도 이 진정성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를 할 사람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원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채용 방법을 상당히 다양화하고 이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취업 준비생들도 이제는 스펙만 가지고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구나 이 부분에 좀 이제 동의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지금 딱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 정확한 이 커리어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본인이 좀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 미래를 맡기고 한번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채를 좀 하기에 앞서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지원 기업을 가리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기업을 가리지 않고 막 지원하는 일을 이른바 묻지마 지원이라고 묻지마 하잖아요. 지원. 네. 예. 이런 걸 이제 막자는 취지로 오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일단 그 적극적이 구체적이 된다. 이 말을 좀 볼 때 일단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좀 상담을 하거나 이 취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떤 대답을 물어봐도 상당히 좀 되게 이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좀 네. 불안한 상태에서 묻는 것에만 대답하는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그런 사람이 조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질문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러거든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취업을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하고 기업 분석이 정확하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상당히 이 구체적이고 이 아주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한번 실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한국 콜마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또 보통 이 취업
취업준비생들은 잘 모르는 회사거든요. 너 한국콜만 어떤 회사인 줄 아니? 그러면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하고요. 예. 뭐 이럽니다. 그리고 뭐 회사가 지방인가요? 뭐 연봉은 뭐 대기업보다는 안 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정도 대답을 하고 말거든요. 짐작으로. 예, 짐작으로 네. 그냥 이름만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취업에 적극적인 준비생활, 취업 적극적인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은 최근에 기사 같은 걸 많이 봤었거든요. 또 그렇죠. 기업 분석이 돼 알겠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올해 뭐 5,500억이다. 그리고 작년 대비 매출액이 23% 증가한 상당히 큰 회사다. 이런 부분까지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억. 최근에 이 드럭스토어가 이 주변에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향이 힘입어서 상당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 상황이 좋다. 그리고 이 화장품 ODM, B2B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좋다. 이런 정도까지 정말 얘기를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계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차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 분석이 당연히 선행돼야 된다 얘기를 좀 드려야 됐고요. 이런 부분이 면접에 가게 됐을 때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또 직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금방 딱 확연하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완전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도 좀 뭐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생소한 기업이잖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직자분들이요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업 분석 단어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사실 예. 저희가 뭐 대회를 나가거나 어디 제출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멋있게 이렇게 막 만들 필요도 없고요. 뭐 전문가 수준의 분석 그리고 무슨 템플릿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이런 작업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고요. 내가 지원서를 낼지 말지 고민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한 네.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급 경영 툴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 지원 동기 부분을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이 기업이랑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검색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야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를 자기소개서를 쓰는 단계에서가 아닌 내가 기업을 지원하는 단계로 조금 끌어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정보를 먼저 검색한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뭐 고급 그런 기술을 쓸 필요도 없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자 기업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생각나는 방법이 그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죄다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이 방법? 맞습니다. 일단 네.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인터넷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 인터넷 떼놓고 기업을 정보를 찾아라 이러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정보 네. 찾기가요. 예. 하지만 인터넷을 좀 잘 이용해서 이 기업의 개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기업 개요 부분에서는 사실 이 회사명 회사 이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년 월일, 그리고 사업 내용, 연역, 설립자 및 뭐 대표자, 그리고 본사 및 지사, 상품 정보, 그리고 사업 계약, 또 경쟁사, 그리고 시장 점유율,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을 기업 개요 부분에서 많이 그 처음에 검색해야 되는 그 정보들인데요. 보통 취업 준비생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를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소셜 커머스 회사 쿠팡 혹시 두 분 아시죠? 들어봤죠. 알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이 회사 그럼 이름이 뭘까요? 예? 이름, 이 회사의 진짜 이름. 쿠팡. 쿠팡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쿠팡이요? 예. 쿠폰 팡팡? 팡팡, 예, 뭐 게임 이름. 궤도로 같은데. 팡? 저는 뭐 잘 삽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예. 따로 이름이 있어요? 따로 이름이 이름이 또 있습니다.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정식 이름이 포워드 벤처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쿠팡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면 안 되고 예. 포워드 벤처스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게 정확한 회사 이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 조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쿠팡이라고 쓸 수밖에 없겠죠. 쿠팡은 BI이고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기소개서에 쓸 때 확연히 딱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사의 이 정식 이름 같은 경우도 먼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설립 연도, 또 사업 내용, 특히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는 이 대표님의 이 성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의 말씀 한마디에 좌지우지 하는데 이런 그 대표분의 이름, 또 경영자 이름이나 설립자의 이름, 그리고 주요 상품의 이름과 시장 점유율, 또 경쟁업체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상당히 자세하게 좀 검색해야 될 정보들이고요. 일단 그 기업의 대표나 전문 경영인의 이름도 잘 검색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뭐 계속 예를 들어보죠. 한번 우리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김범석 대표님이 현재 그 여기 대표님이신데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면 미국 포브스 잡지에서 이커머스 대왕의 한국 정부
접속 방법이란 기사로 최근에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범석 대표를 좀 소개한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쿠팡이 지난 2년간 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네. 김 대표가 이 하버드 MBA 비즈니스 스쿨에서 재학을 하면서 그룹 포럼 보면서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소개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쿠팡이 미국 주식 상장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이고 또 이제 이 회사의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이다. 소셜 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 시장 개항까지 자세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 대표자 이름을 하나만 딱 검색해봤는데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반드시 대표자 이름도 꼭 검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예. 참 이게 빼놓지 않고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하나만 그러니까 인용을 해도. 예,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잘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뭔지 궁금한데요.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알아봤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역시 돈이 있냐 이 회사가 재무 상황을 좀 봐야겠죠. 돈이 이 회사- 있냐, 없냐? 중요하죠.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 월급을 나한테 줄수 있을까? 예, 저희한테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거 주면 이게 뭐야 이러거든요. 예, 일반 취업준비생들한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취업 포털 사이트 뭐 사람인 같은데 기업을 검색하다 보면 그 채용 공고에 기업 소개 잘 보면은 매출액 그리고 자본금, 임직원 수 그리고 뭐 상장 여부 등 간단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 직원 수 대비 매출액이 얼마인가, 1인당 매출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가 이 정도만 본인이 한번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연봉이 이 매출액에 좀 어느 정도 상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인재를 원하는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채용 공고가 올라온 회사 중에 주방가구로 유명하죠. 한샘. 예, 이 회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예, 매출액이 7,800억이고요. 네. 그 사원수가 1,536명입니다. 네. 이거 좀 계산해 보면 1인당 매출이 5억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 내가 입사하기 전에 5억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놓고 보면 회사에서 1인당 5억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직원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정도 규모 회사에서 어느 정도로 어필을 했을 때 나를 뽑아줄 것인가, 이런 그 회사에 대한 그 규모도 한번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란 조직이 상당히 크고 내가 그냥 회사 이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뭐 재무 상황이나 규모를 꼭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정확한 기업명 알아야 되죠. 뭐 네. 매출, 사업 상황들, 또 대표에 대한 기사, 뭐 재무 상황 그렇죠.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답변에 좀 녹아내면은 효과적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우리 회사가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기업에서 이 기업들 간의 경쟁에 살아남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 자신이 이 직무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면서 회사의 매출과 이 조직 내 포지션에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이런 그 단어들을 선택할 때 자기가 기업 분석하면서 얻어냈던 정보들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 네. 이 회사 이 인사 담당자나 임원이 네. 들었을 때 평소에 듣던 단어,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기업에 평소부터 관심이 많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주식 그렇군요. 보면서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예, 주식을 보면은 이 회사가 작년 대비했을 때 현재 또 상장사 같은 경우인데요.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 다트라는 이 공시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은 현재 임직원 수와 평균 연봉, 그리고 근속 연수, 최근에 이 대차 대조표 같은 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그렇죠.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그 이사회 기록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취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무작정 대기업, 뭐 유명한 기업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알아보고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네요. 예, 많아요. 마지막으로 볼 게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네. 인재상과 중요하죠. 예, 이제 과거의 채용 정보를 좀 조사해봐라 이 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인재상 같은 경우는 인재상만 보고 쓰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와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와 좀 맞춰서 쓰는 것 정도의 인재상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그 채용 공고를 볼 때 작년, 재작년, 3년 전 이전에 어떻게 사람을 뽑았는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뭐 총무 쪽인데 최근 3년간 총무를 뽑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또 뽑는다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내가 이 영업 직무를 하려고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만약에 찾았다.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사세가 확장돼서 계속 사람을 충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계속 뽑는 것인지.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은
본인이 좀 지원서를 내기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본인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인재상과 과거의 채용 정보를 좀 찾아봐야 된다. 이게 마지막 기업 분석법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야 또 취업 성공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오늘도 속 시원하고 또 냉철하게 얘기해 주신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아주 좋은 말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오늘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